모든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종종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세운다. 늦겨울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도심 한복판, 최이숙은 여느 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거래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회사 격리라는 단순한 직함, 평범해 보이는 삶. 하지만 그녀조차 알지 못했다. 이날의 작은 인연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지 말이다. 시간이 지나고 최이숙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그리고 몇 번의 술자리가 이어졌다. 거래처 직원 박상철. 그는 늘 다정했고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녀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싹튼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예상치 못한 임신, 그리고 급하게 올린 결혼식. 하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시작부터 서로의 온도를 맞추지 못한 부부의 삶은 서서히 틀어져 갔고, 욕망과 배신, 그리고 선택들이 하나둘 얽히면서 결국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말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도 가족의 이야기라 단정 지을 수도 없는 한 여자의 삶과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열린다. 밤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던 그 시절,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이숙이었다. 그녀는 한때 회사 격리로 일하며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여인이었다. 인생이 그저 평범하게 흘러갈 것 같던 그녀의 삶은 그러나 한 남자의 등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상철.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난 그는 거칠지만 묘하게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엔 업무차 오가던 관계였다.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고 몇 번의 술자리 끝에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성격 차이는 뚜렷했다. 박상철은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욕구와 마음은 맞지 않았다. 최이숙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교감이었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것은 무심한 태도뿐이었다. 싸움이 잦아지고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해져 갔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남편의 외도. 박상철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최이숙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상처받고 외로운 그녀는 결국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결혼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혼 후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내연남을 따라갔지만 박상철은 그녀를 쉽게 놓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그녀를 찾아와 다시 함께 살자고 매달렸고 결국 둘은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한 집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옛날의 부부가 아닌 그저 각방을 쓰는 동거인에 불과했다. 그 무렵 최이숙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카페를 운영하던 그녀 앞에 손님으로 찾아온 중년의 남자 정 회장이었다. 그는 넉넉한 재력과 중후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정 회장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정 회장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다. 본처와 두 아이. 그러나 아내는 집안일엔 무심했고 아이들은 공부엔 흥미도 없고 사고만 치는 문제아였다. 정 회장은 늘 생각했다.
똑똑하고 야무지며 집안 살림까지 잘 챙기는 여자가 곁에 있었으면 최이숙은 그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정 회장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김장을 담가주고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본처인 것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마치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인 것처럼 군살 없는 살림 솜씨를 발휘하며 정 회장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아들을 낳아주면 건물 한 채와 현금 10억을 주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임신. 아이의 탄생은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다. 이혼한 전 남편 박상철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한때 가정을 잃은 죄책감과 함께 뒤늦게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그는 누구보다 성심껏 곁을 지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아이는 정 회장의 아이였다. 알아버린 순간 박상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몰아쳤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린 것은 돈이었다. 정 회장이 약속했던 건물과 현금, 그리고 부유한 삶의 그림자. 박상철은 결국 그 유혹 앞에 무너졌다. 그래, 내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내가 키우면 되는 거지. 대신 그 대가가 있다면. 그날 이후 박상철은 정 회장과 기묘한 동맹을 맺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두 아버지의 공생 관계였다. 두 남자는 함께 아이를 돌봤다. 유치원 행사에 함께 가고 함께 골프를 치며 때로는 형님 동생하며 술자리를 가졌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대단히 의리 있는 사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해타산과 돈 그리고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이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자랐다. 하나는 법적 아버지, 하나는 생물학적 아버지. 박상철은 여전히 세상에겐 자신이 아버지라고 소개했고 정 회장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덮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집 안에는 말하지 못할 긴장감이 늘 감돌았다. 세월이 흐르며 정 회장의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한때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그는 빚에 허덕였고 결국 부도가 터졌다. 돈이 사라지자 최이숙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긁어모아 전 남편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정 회장은 빈털터리가 된 채 홀로 남았고 아이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모두 욕망이었고 가족이라 부르던 관계는 결국 이해타산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정 회장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져버린 명예뿐이었다. 박상철은 끝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한때 그 아이를 지키겠다며 앞장섰다. 그러나 그 또한 진심보다는 돈의 그림자 속에 묶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최이숙.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택했다. 사랑도 가정도 심지어 아이의 마음마저도 그녀의 선택 앞에서는 늘 후순이었다. 아이만이 진실을 모른 채 커갔다. 아빠가 둘인 채로 그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성장기를 보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아버지였던 남자들일까? 어머니였던 여인일까? 아니면 그 시대 그 자체일까? 바람이 불던 늦가을 오후
텅 빈 골프장 한편에 서 있던 정 회장은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먼.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만이 모든 걸 삼키고 이 기묘한 관계의 흔적마저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욕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연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돈과 명예, 사랑과 배신, 수많은 욕망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 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